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강의, 우리가 자동차에 관한 그 법률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네, 지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주로 주제가 파운데이션에 관한 주제였어요. 이렇게 뭐 바둑용어로 이야기하면 좀 고상하게 포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렇게 주요 요점에다가 이렇게 네, 우리 군사를 배치해 놓은 걸 포석이라고 하잖아요. 예. 등등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치를 했었고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뭐 UM이네,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네 이런 거를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좀 특별 유형으로 우리 교민들이 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중에 부부간에, 부자간에, 뭐 가족간에 자동차 여행 가다가 아빠나 엄마가 사고 낸 경우 아이들이 많이 다쳤는데 어떡합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부모가 책임을 져주도록 보험회사가 결국은 책임을 져주도록 예.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같은 팔러스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좀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아까 그 방송 시작 전에 진행자와 함께 책임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렇게 책임이라는 라이빌리티라는 단어를 놓고 이렇게 잠시 담소를 나누는데요. 그 단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예요. 네. 어느 경우에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냐? 네, 이게 책임의 이제 영역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나눠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태까지는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전투로 들어가는 그런 전투 입문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전쟁 용어를 제가 너무 많이 쓰나요? 네, 좀 과격해지나요? 네, 이제 부드럽게 좀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좀 고상하게 그러면은 이 자동차 사고 쪽은 어느 영역에 어느 법률 영역에 지배를 받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분명히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법적인 건데 뭐 물론 뭐 형사법은 아닐 거고, 네 그렇다고 가족법도 아닐 거고 민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불법행위법의 영향을 받는 게 자동차 사고 쪽이에요. 예. 네, 불법행위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가 불법행위냐? 네. 도대체 뭐가 불법행위냐? 그러면은 이거를 간단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남녀노소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장에 갔어요. 골프장에서 이제 공을 치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앞에서 빨리빨리 가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시체말로 좀 깐죽거린다. 너무 딜레이 네. 된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골프공으로 그 사람을 정조준에서 빡 쳤는데 골프공이 날아가서 그 사람 뒤통수에 딱 맞은 거예요. 네, 이게 불법행위예요. 예. 네, 이 고의로 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고의로는 불법행위인 거죠. 이 사람 예. 죽을 수도 있는데 골프공으로 골프질을 휘둘러서 그것도 사람 머리가 맞았으니까 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네, 다 책임져줘야 되겠죠. 그게 네. 이제 고의로 인한 불법 그렇죠. 행위. 이제 형사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죠? 이거는 뭐 살인미수 뭐 예. 등등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과실치상, 사람이 많이 다쳤으면 과실도 아니죠. 고의로 인한 고의로 인한 거니까. 거니까. 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형사까지도 네, 가능하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같은 골프장에서 예. 네, 이제 골프 클럽으로 이렇게 공을 딱 때렸는데 이게 원래 내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안 가고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거 고의성은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옆에 주택가들 많잖아요. 여기 달라스 쪽에는. 그래서 주택가 유리창이 깨졌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 자동차 사고도 똑같아요. 네. 네, 자동차 사고도 불법행위법인데 앞에 제가 설명드린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또 하나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이런 법률 개념들이 전부 다 여기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어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그 민사상의 불법 행위가 적용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 쪽에는 반드시 고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이 과실로 인했다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네. 네, 입증 책임이 원고인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 네.
고의나 과실이냐에 따라 조금 나눠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그 저희들이 먼저 짚고 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네. 사고를 특히 냈는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예, 그 있다고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네, 경우일까요? 너무 이런 경우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일어나요. 분명히 피해를 입혔는데 네.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 네. 그리고 그 이런 경우는 교포들께서도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인제 당하는 경우인데요. 예. 예를 들어 쉽게 자동차 사고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삼중 추돌 사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삼중 추돌, 사중 추돌 사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차 세대가 임마루됐는데 제일 뒷차가 스피드 컨트롤을 못해서 중간차를 이렇게 꽝 하고 그 접촉을 했어요. 꽝 박았어요. 중간차는 이제 서 있는데 이제 날벼락이죠. 그렇죠. 받쳐 가지고 앞으로 딱 밀었어요. 밀어서 또 앞차를 또 박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차가 굉장히 많이 데미지를 많이 받고 뭐 이머전시로 가고 뭐 그냥 앰뷸런스 타고 가고 난리가 났는데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중간차를 보고 당신이 내 차 박았으니까 책임져라고 손해배상이 들어온 거예요. 네. 네, 중간에 있는 차 책임져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바로 뒷차니까 하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중간에 있는 차도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세 그렇죠. 번째 그래서 차량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동차 사고 쪽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예. 근데 중간에 있는 차는 고의로 앞차를 박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간에 있는 차는 서 있었으니까 과실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네. 네, 고의나 과실성이 없어서 중간에 있는 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 번째 차량이 다 그렇죠. 보상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이런 법적인 법리가 적용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상식적이긴 한데 법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그 저희 청취자들께서도 중간에 있는 차에 이렇게 클레임을 걸었는데 라이ability 리젝했다 어떻게 하냐라고 사무실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그런 당연한 법적인 논리로 안 되는 거를 하셨기 때문에 리젝을 당한 거다. 그래서 원래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제일 뒤에 있는 차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네.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서 하고 이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법적인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의성이나 과실성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나에게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뒤에 있는 차량이 고의나 과실을 했나라고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좀 해당이 되겠네요. 가해자, 중간 차량이 직접적인 가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네요. 그렇죠. 직접적인 가해를 했다고 볼까는 자기가 원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네, 실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 그 특별한 경우예요. 예.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제가 이게 10여 년 이렇게 벌써 프랙티스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쪽만 전문적으로 10여 년을 이렇게 했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내 기억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그 텍사스 분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지만 좀 이렇게 풍차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운동들을 많이 못 하셔서 심장병이 있는 분들 또 간질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나도 몰랐는데 나도 그런 나에게 그런 병이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어레스트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카디악 어레스트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심박이 갑자기 멎었다든지 정신을 잃었다든지 운전 중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사고가 날 수 네, 있죠. 사고가 날 수가 있죠. 크게 나죠, 사고가 나면.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 그럴 때에도 책임이 면제되는 건가요? 근데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당신이 고의성이 있었냐? 네. 고의성은 없는 거죠. 갑자기 아픈 게 어떻게 고의성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당신이 실수를 했냐? 그때가 처음으로 그런 심장병이 처음으로 발작을 했고 뭐 간질병이 처음으로 발작을 했으면 과실도 없는 거죠. 네.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과실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의성도 있고 과실도 안 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그런 경우가 직접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그 사고 엄청 크게 당했는데 바로 뒤에 따라오던 차가 나를 크게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는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그 포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곳이 본인 보험회사예요. 네, 왜 말씀하셨던. uninsured motorist protection 이런 걸 들어놓으셨으면 예, 법적으로 여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UM을 이런 경우에 정말 UM이 필요한 거네요. 이런 경우에도 정말 그렇게 쓰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풀어드렸어요. 예, 네, 크게 사고를 나셔서 많이 다치셨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쓰인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책임을 져주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모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예,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갑자기 아파서 갑자기 뭐 유고를 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예.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그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그 상대방이 갑자기 뭐 심장병이 갑자기 발병을 했다. 처음으로 그때 네, 운전 중에 갑자기 발병을 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갑자기 간질병이 갑자기 발병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병력이 이미 네. 있었다. 병력이 이미 있었다. 이미 있었는데 약을 안 먹었다. 그런 건 과실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그 이 사람이 시저가 있는데 또 심장병 그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의사가 운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극구 이렇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런 운전을 상황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예견 가능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을 안 먹고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네. 피해자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파헤쳐야 되겠네요. 아, 보상을 받기 네, 위해서.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이야기 하는 거죠. 네.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통상 UM이 있으면 UM으로 먼저 가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할 때 거기까지 속속들이 파보는 경우가 있겠죠. 안 그러면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테니까 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 초반에 네. 말씀드렸던 그러한 안전 장치들을 많이 들어놓으시는 게 좋더라라고 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자동차 사고,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 법리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또 책임 얘기해 주시면서 면책되는 경우 얘기 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에 말씀하신 UM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근데 텍사스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보험 뭐 기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그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적인 이 논리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